조국 전 대표 말고도 아무래도 지금 집권 여당에게 여러 가지 고민과 도덕성의 치명타를 안긴 바로 이춘석 의원.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춘석 의원의 과거 입법 활동도 다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R&D 사업의 심의 범위 확대와 심의기간 보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심의기간의 연장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법 개정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담당 분과위원장을 맡았었고 AI 선도 기업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AI 테마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관련 주식을 선침해했다가 몰래 되파는 행위는 개미의 등을 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만 주가 조작을 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을 짰던 다름 아닌 이춘석 의원이 어떻게 호재를 알고 미리 나중에 다 판 거 아니냐. 산 시점도 좀 봐야 되겠지만 이런 논란이 가장 문제 핵심인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과거에 AI 법안도 발의했고 지금의 여러 행동들이 다 주식 때문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 어려운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은 이춘석 의원이요. 신분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4선 의원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30년 넘는 경력의 법조인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법사위원장도 됐는데 예. 그런데 또 하나 그 뭐가 있냐면 국민기획위원회 경제위 분과장이었어요. 예. 저는 그 법사위원장이 된 다음에 이춘석 위원이 그 경제위 분과장은 그냥 물러난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얼마 전까지 불과 뭐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법사위원장 겸 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위 분과장이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경제위 분과장에서 경제위 분과에서 어느 부처를 담당하고 있느냐? 산자부도 담당하고 중기부도 담당하지만 과기부도 담당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AI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처 그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던 분인데 그러니까 4선 의원에다가 법률가 출신에다가 법사위원장까지 되니까 그러니까 AI 관련한 그런 입법도 이춘석 의원이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를 저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예. 모든 것들이 정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전 참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뭔가 정책적으로 본인이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 뭐 여러 미스터리 혹은 의심 다 받을 수가 있겠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춘석 의원의 재산 신고는 4억 7천만 원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포함해서 주식 신고 내역은 없는데 여기서 따져볼 게 바로 다음 화면이에요. 주식을 샀다. 그것도 차명으로. 그런데 좀 더 뜯어보니까 본인 현금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돈 빌려서 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좀 따져봤더니 이자율이 10% 가까이. 이 정도면 꽤 고금리로 돈을 빌린 건데 이걸 되짚어보면 그만큼 확신이 있어서 이걸 주식을 사고 판 거 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주식 거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돈으로 직접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장기 투자라든지 예. 뭐 이런 걸 하시는데 근데 이제 신용으로 빌리면 이율이 꽤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수익이 안 나면 바로 이제 본인의 손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신용으로 해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는 그 시간 내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본인의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예.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기 이 투자한 위에 보니까 신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 뭐 네이버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 실질적으로 이 네이버나 이쪽 지금 AI 관련된 또 이제 이 주식들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이런 그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내부 정보를 좀 이용해서 단타 매매로 좀 확실하게 짧은 시간 안에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저건 아마 이제 좀 더 경찰이 수사를 하면
이 거래 기록들을 쭉 하면 아마 저게 다 드러날 겁니다. 그렇겠죠. 언제 매수하고 언제 팔고 뭐 등등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시점과 정책의 발표 시점, 논의 시점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저거는 뭐 금방 문제가 드러날 거라 보는데 이제 문제는 예. 과연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 혼자만 했겠냐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지금 계속 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혼자만 지금 현재 뭐 제명한다고 해서 이 의혹이 지금 풀리지는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아까 이 정혁진 변호사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분이 그러니까 사선 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30년 동안 법조인을 한 분이에요. 예. 근데 지금 재산은 4억 7천만 원 정도. 물론 뭐 그 사정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상식적이진 않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것 말고 지금 차명으로 거래했단 말이죠. 그러면 글쎄 이게 이제 뭐 전혀 주식 거래한 것도 없어요. 본인이 재산 신고할 때는. 예.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글쎄 이게 좀 뭔가 관리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의문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관리라는 거는 뭐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의 영역이긴 한데 뭐 다른 통장, 차명 통장, 뭐 차면 재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땅 투기하고 뭐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역구 같은 데 가면 아 이게 좀 청렴하구나라는 또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앞으로 수사에 들어가면 이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차명 여부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다 조사를 할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면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이 지금 이 분과에 소속된 제2분과위 여기도 저는 한번 위원들을 한번 이건 국민권익이나 이런 데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지금 AI 관련된 이야기가 보고라 이런 게 받았을 가능성이 예. 있잖아요. 그렇다면 관련된 당시에 이분과위원회에 있던 사람들도 혹시 이 시점에 관련된 주식을 투자하신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등등 한번 이번에 따져봐야 될 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아까 그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이춘석 의원은 국정 관련위에서 해촉이 됐고 뭐 해촉뿐만 아니라 뭐 지금 의원직 제명 얘기도 여권 내에서 나오지만 AI 짰고 그리고 그 전후로 사실 국내 주식시장이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춘석 의원 말고도 여기 같이 몸담았던 사람들도 일단 본인이 다 결백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 뭐 전수조회서 해야 된다 이런 의견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전수조사 한다는 건 조금 저는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춘석 의원이 저는 뭐 저런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이 구매한 시점이 언제냐 그럼 예. 저걸 매수한 시점이 언제냐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이냐 후냐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 만약에 그 전이라고 하면 실제 그럼 그걸 알았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 만약에 그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이게 올라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만약에 국정기획위원회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저걸 샀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춘석 의원이 저걸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구매했느냐 매수를 했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 시점이 만약에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이후라고 하면 그건 명백하게 문제가 될 수,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 지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 25명 정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뭐 변호사, 회계사 여러 전문 인력들을 투입해서 아예 이춘석 전담팀을 꾸렸다라고 밝히긴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저희는 짚어볼 건 짚어봐야 되니까요. 그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실제로 뭐 이거야 뭐 이춘석 의원만 아는 건 아니고 이재명 정부 혹은 뭐 주식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런 주들은 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급등을 하긴 했어요. 수혜주. 앞서 나갔던 화면을 좀 다시 볼게요. 근데 계속 봐도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건 10% 금리 고금리의 대출을 받았다면 이춘석 의원 개인적으로도 20-30%의 수익을 예상하고 이걸 투자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출동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것 같기도 해서요. 20-30%만 예상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최소한 50%, 100%는 예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아니 저도 알아요. 그다음 우리 시청자들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안다고 투자를 합니까? 안다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네.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지 투자를 하죠. 대충 오를 것이다 이런 거 가지고 그 금융기관에서 증권회사에서 이자율 10%로 돈 빌려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더군다나 이춘석 의원은요. 만약에 자기의 계좌로 투자했다라고 해도 문제가 될 텐데 남의 계좌 보좌관 계좌로 투자를 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숨길 게 있고 뭔가 꺼림칙한 게 있으니까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차명 계좌 해가지고 이춘석 의원이 30년 넘게 변호사 하신 분인데 금융실명법 위반한다고 하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잘 밝혀내야 되는데 저는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서울청의 금융범죄수사대에다가 왜 이 사건을 맡깁니까? 거기 대장 총경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더 전문가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는요. 예. 이것만 하는 이런 일만 하는 그러한 증권범죄 합수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수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합수단에 있는 남부지검에 있는 그 검사들이 누구보다도 일을 잘할 텐데 이거를 왜 총경들한테 총경이 대장인 그런 데다가 맡기느냐. 그러면서 이걸 뭐 일벌백계 하겠다라고 하고 패가망신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인가? 전 자꾸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 말씀 좀 순화한다면 뭐 경찰도 경찰 나름대로 수사를 잘하겠지만 대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여의도 저승사를 불렀던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없앴다가 다시 살렸던 금은변제 합동수사단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 최고 에이스 수사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맡겨야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 듭니다. 추미애 전 장관 얘기가 또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 얘기로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탈당을 했고 뭐 민주당은 본인들은 할 수 있는 조치를 이춘석 의원에게 다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이춘석 의원 법사위원장 내려오니까 어떻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밀어붙일 수 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우리 국민의힘과 수차례 충돌하며 물의를 일으켰던 추미애 의원을 감히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이처럼 신속하게 내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권력을 독점했음에도 국정의 한 축인 야당이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내주지 않는 민주당의 독선과 아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뭐 야권에서는 쓰레기 차 피하니까 똥 차온다. 혹은 일 거칠 가는 사람을 굳이 여당에서 법사위원장 내정할 필요가 있냐. 반성 없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웬 말이냐는 게 야당의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성이란 자체가 법사위원장으로서 직에서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법사위원장을 내려오게 됐다면 뭐 국민의힘의 논리가 맞을 수는 있지만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일탈로 인해서 본인이 스스로 탈당을 하고 사실상 출당당했죠. 제명당한 마당에 갑자기 뜬금없이 법사위원장 내놔라 하는 것은 예.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대선 후보 냈습니까?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저러게 하면 대선 후보를 내서도 안 되고요. 한 3년간은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정치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 지금 당대표로 나서잖아요. 무슨 면목으로 정치를 하죠? 이렇게 반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솔직히 탐은 좀 나겠으나 기승전결에 대한 논리 구조가 맞지 않다. 예. 그리고 인본에 대한 평들은 추미애 의원에게 할 수는 있으나 법사위원장 자리는 이미 투표를 통해서 민주당 쪽에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춘석 의원의 이런 어떤 일탈 행위로 인해서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예. 사실상 스스로를 좀 돌아봐라.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뭐 그것과는 별개로 대출 받아서 증권사 돈 빌려서 수혜주 산 거 아니냐는 여러 의혹은 하나하나 다 수사 당국이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저하고 속보를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여당의 윤리심판원이 이 차명 주식거래에 이춘석 의원의 징계를 착수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확인이 됐다라는 게 여당 윤리심판원의 주장입니다. 성실 의무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 뭐 이춘석 의원이야 지금 사면 초과에 몰린 건 분명한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여당의 윤리심판원. 근데 아직 그 윤리특위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됐고 네. 그 정청래 대표인가요?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미 여야 합의 내용 동수 좀 바꾸겠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저게 실제적으로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인이 탈당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탈당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제 탈당을 못하게 하고 지금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이게 왜냐하면 제명을 하게 되면 5년 이내에 다시 입당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했는데 복당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다 본인이고, 그리고 이미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제명 조치를 한다라면 이거는 저희들이 진정성을 받아들이겠죠. 근데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가 아직까지도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합의를 했는데 또 정청래 대표가 다 깨버렸어요. 자, 그러니 뭐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뭘 해도 사실은 이 징계받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들이나 장관들이나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뭐 그 민주당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탄핵을 해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장관이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아마 탄핵 조치할 겁니다. 예. 근데 국회의원이 하면 그 누구도 이거를 지금 터치할 수가 없어요. 예. 국회의원 스스로가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뭘 어떻게 했길래 아니 대통령도 탄핵되는 마당에 국민의 선출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선출됐는데 그 누구도 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도 제명도 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고 지금 뭐 징계는 많이 올라가 있지만 언제 이게 윤리위원회 구성될지 예.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뭐 한다고 그래봤자 저는 국민적 감동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경찰이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 나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저희 뉴스탑10도 잘 쫓아가 보겠습니다.